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일, 때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 하는 그 은밀하고 개인적인 행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년 이후, 특히 50대, 60대를 넘어서면서 당신의 활력과 신체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말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발기 기능의 변화를 경험하고 혹시 자신의 습관이 이런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잦은 자위 행위가 중년 이후 남성의 발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알아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장기적인 결과와 결정적으로 건강한 균형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공유할 정보는 여러분의 은밀한 건강에 매우 중요할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를 겪습니다. 남성의 경우 여기에는 호르몬, 신체적, 그리고 때로는 심리적인 변화가 포함되며 이는 성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 활력의 핵심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50세 이후 매년 약 1~2%씩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선고는 아니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음경의 조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젊은 시절의 탄력을 일부 잃을 수 있으며 견고한 발기의 중요한 혈관 또한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과 같은 성인기에 흔한 질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음경이 젊었을 때처럼 즉각적이거나 왕성하게 반응하지 않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느끼고 혹시 자신이 하는 어떤 행동이 이를 가속하거나 악화시키는지 궁금해하는 많은 남성분들과 상담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당한 질문입니다. 매우 잦은 자위 행위, 특히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경우 가장 직접적이고 놀라운 영향 중 하나는 우리가 발기 피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음경을 마치 노력을 기울인 후 회복 시간이 필요한 다른 기관이나 근육계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극과 발기 중에는 복잡한 혈류와 근육 긴장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계를 적절한 휴식 없이 이는 나이가 들수록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 불응기라고도 합니다.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발기를 담당하는 근육과 조직은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62세의 김 선생님, 가명이라는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혼자서 자위할 때는 발기가 가능했지만 배우자와의 관계 시에는 발기 강직도가 예전 같지 않거나 금방 풀린다고 걱정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습관을 살펴보니 하루에 여러 번 자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발기가 덜 단단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좌절감과 불안감의 악순환을 일으켜 자신감과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피로 외에도 매우 중요한 신경학적, 심리적 요소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성건강연구소 등에서 시사하는 연구들은 성적 둔감화라는 현상을 지적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뇌가 매우 강렬하고 빠르며 특정한 성적 자극, 예를 들어 특정한 방식으로 잡거나 매우 노골적인 시각 자료의 도움을 받아 혼자 자위할 때 자주 찾는 자극에 익숙해지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더 자연스럽고 미묘하거나 다양한 자극에는 덜 민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몸과 뇌가 매우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쾌락에 훈련되는 것과 같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환자분은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만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아내를 깊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중에는 연결감을 느끼거나 즐거움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고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가설은 뇌가 그렇게 특정한 형태의 쾌락에 익숙해지면 다른 리듬, 애무, 정서적 연결을 포함하는 배우자와의 성적 상호작용을 온전히 즐기는 능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기뿐만 아니라 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쾌락을 경험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성적 및 정서적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견고하고 지속적인 발기를 위해서는 음경 해면체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나이가 들면서 심혈관 건강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동맥은 유연성을 잃을 수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또는 고콜레스테롤과 같은 질환은 신체가 음경으로 충분한 혈액을 보내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자위 행위는 생식기 부위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혈류를 요구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심혈관계를 추가적인 스트레스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별표 성의학 저널 오브 섹슈얼 메더선 별표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자위 빈도가 매우 높은 노인 남성들은 발기장애 발병률이 더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과부하된 시스템이 다음 성관계를 위해 제때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인 남성의 발기부전은 종종 기저 심장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식단, 운동 및 건강검진을 통해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돌보는 것은 성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매일 하는 자위행위, 특히 매우 잦은 경우 섬세한 호르몬 균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테스토스테론과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감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고 고립된 성행위로 인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신체가 쾌락과 관련된 도파민 및 기타 신경 전달 물질을 반복적으로 다량 방출하면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하향 조절하여 발기 및 성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잦은 자위행위, 특히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동반하는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과 테스토스테론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코르티솔 증가는 발기부전 자체가 유발할 수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결합하여 악순환을 만듭니다. 발기를 유지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은 더 많은 코르티솔을 생성하고 이는 다시 발기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성적 스트레스를 겪는 남성들이 강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위 습관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는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선생님, 그럼 무엇이 과도한 건가요? 라고 물으실 겁니다. 매우 적절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마법의 숫자나 보편적으로 올바르거나 틀린 빈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남성에게 건강한 것이 다른 남성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도함은 횟수보다는 그것이 당신의 삶과 몸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의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그 빈도가 당신에게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성관계 시 만족스러운 발기를 이루거나 유지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지속적인 신체적 피로, 생식기 통증 또는 자극을 경험할 때, 이 행위가 정서적 문제, 스트레스 또는 실제적인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느낄 때, 죄책감, 수치심, 불안감 또는 통제력 상실감을 유발할 때, 일상적인 책임이나 사회적 관계에 지장을 줄 때,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빈도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적당한 자위행위는 스트레스 감소, 자기 몸위의 증진, 혈액순환 개선과 같은 이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핵심은 균형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만약 자위 빈도가 성생활이나 웰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낀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빈도 재평가, 점진적으로 빈도를 줄여보고 몸과 배우자에 대한 성적 욕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자극 다양화, 둔감화가 의심된다면 자극 방식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십시오. 강도를 낮추고 필요하다면 윤활제를 사용하고 다른 성감대를 탐색하십시오. 때로는 매우 특정한 자극으로부터의 휴식 이 뇌의 반응을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 집중, 관계를 맺고 있다면 배우자와 대화하십시오. 친밀감은 삽입 그 이상입니다. 애무, 키스, 정서적 연결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혈관 및 호르몬 건강에 기여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고려, 어려움이 지속되거나 많은 고통을 유발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나 성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때로는 전문가의 지도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70세의 박 선생님, 가명, 이라는 분이 기억납니다.
한동안 매일 매우 규칙적인 자위를 해왔고 아내에 대한 반응이 줄어든 것을 느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빈도를 줄이고 부부 생활에 더 많은 다양성과 소통을 도입할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선생님은 배우자에 대한 발기 반응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더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임상 경험과 연구에서 나타나는 가설은 명확합니다. 중년 이후의 과도한 자위 행위는 견고한 발기를 유지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정서적 및 성적 연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기저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숙기에도 좋은 성건강을 유지하는 열쇠는 절제, 자기인식, 그리고 우리 몸의 신호를 주에 깊게 듣는 데 있습니다. 즐겁고 유익할 수 있는 행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 정서적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 상세한 정보가 여러분께 유익하고 명확하게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론 이 멋진 성숙기에 통합적인 건강과 충만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을 함께 계속 탐구하기 위해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